실제로 그 매수를 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뭐 1억이 막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, 그때는. 그래서 더 투자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. 따님님, 제가 듣기로는 분양권 투자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네네.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혹시 뭐 하실 때 투자금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? 일단 제가 처음 분양권 투자를 한 것은 장이 좋을 때 20년 초였는데요. 그때는 근데 의외로 분양권이 지금처럼 피가 뭐 억대로 붙고 뭐 이런 시장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 정부 정책 발표되고 그 8월 그 대책이던가 그 네. 대책 이후에 피가 500인 지방 소도시 그 분양권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단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촉피라고 하죠. 피를 500을 주고 매수를 했고요.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 된 일인데 시장이 정말 좋을 때 그 해 12월 뭐 이 정도에 팔았어요. 얼마 정도예요? 그걸 3,200 정도 줬던 피 500에 사셔서 네, 피 3,000에 파셨구나. 네,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금 계산하고 하면은 정말 좋은 수익은 아닌데 아, 이 분양권도 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하나의 단지는 이제 그렇게 비슷한 가격에 사가지고 한 피 1,000 정도 주고 이제 입주까지 했던 분양권이 있었어요. 입주까지 가져가서 전세를 주신 거예요? 네, 전세를 준 그 단지가 있었는데 그 단지는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이렇게 사그라들 때는 사그라들기도 하고 인근 단지에 뭐 입주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세 맞추긴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초반에 초피에 샀기 때문에 수익은 유지가 되고 있는 분양권이 있어요. 그럼 그거 전세에 맞출 때 혹시 팁 같은 거 있으셨어요? 아예 제가 이 단지를 맞추기 전에 기축 그 신축 아파트였는데 그 인근 그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입주장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분양권 입주장은 더 피를 말린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더 이를 갈고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먼저 저는 분양권 전세를 맞출 때 중요한 것은 사전 점검 전에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. 이렇게 의외로 이제 분양권 전세를 맞출 때 조금 빨리 전세를 내놓는 방법이 있고 전세를 좀 더 입주장이 지나고 나서 맞추려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분양권을 차라리 먼저 이렇게 맞추자 하는 거를 좀 전략을 세웠어요. 그래서 사전 점검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좀 떨어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. 왜냐면 이 부동산 전세도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뭐 내가 뭐 3억에 내놨는데 2억 9천도 있네? 2억 8천도 있네? 하면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막 던져요. 그래서 전세가가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잖아요. 그때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좀 가격을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놔서 이렇게 전세를 맞췄어요. 그리고 또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많은 소장님께 뿌렸어요. 뭐 35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문자를 뭐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고요. 이제 저희 단지가 어떤 게 경쟁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매물은 그 소형 평수인데 펜트리가 있는 그 평수는 유일했어요. 그래서 소형 단지는 수납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펜트리의 유무가 중요할 걸로 보고 펜트리가 있는 뭐 희소한 평수다, 희소한 매물이다, 뭐 이런 거를 또 강조한다든지 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손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뭐 앞동이에요. 뭐 이렇게 어필한다든지 그거를 문자로 싹 정리를 해서 돌렸던 것 같아요. 저도 분양권은 이제 입주 때 전세 맞춘 게 있는데 해보니까 저도 따님처럼 되게 빨리 움직였어요.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높은 가격을 전세 맞추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높게 나와요. 그럼 차라리 그때 나는 더 낮춰가지고 맞아요. 빨리 하자는 전략이었는데 정말 그 덕분에 저는 되게 빨리 맞췄는데 처음에는 되게 좀 속상하게 그랬어요. 너무 낮은 것 같아서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. 제가 맞춘 가격보다 더 낮아졌는데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은 낮게라도 해서 빨리 초반에 맞추는 게
훨씬 낫겠다라는. 이게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입주자 톡방이나 뭐 이렇게 분양권 톡방 이렇게 단지별로 이렇게 단체 방이 있잖아요. 거기서 이 정도 가격에는 뭐 그때 안 돼요. 이렇게 내놓지 마세요. 뭐 너무 이렇게 뭐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지 마세요. 뭐 이런 소리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얍삽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내놓은 매물이 오히려 최고가 전세를 맞춘 게 되더라고요. 맞아. 지금까지도 제가 내놓은 전세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걸 보고 초반에 이렇게 확 잡는 게 한 방법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요즘은 정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럼 따님께서는 뭐 경매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 분양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는데요. 뭐 기존의 입지가 좋은 기존의 기축 아파트들은 그 갭이 지금은 크잖아요. 뭐 1억부터 뭐 입지가 좋으면 2, 3억 뭐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제 시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요.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제 분양권은 처음에만 뭐 잘 맞추면 3, 4천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고 당장은 제가 투자금이 없어도 뭐 2년 후에는 이제 그 잔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뭐 제가 자금이 뭐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전세가가 붙어서 뭐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입주장까지 끌고 갔을 때 잔금을 못 치는 상황이 되면 맞아요.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근데 또 그 다른 면으로는 적은 투자금으로 또 맞아요.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양날의 약간 검처럼 맞아요.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이 처음에 보이는 뭐 투자금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가령 5억이면 내가 5억을 2년 후에 마련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나 뭐 나는 전세 주려고 했는데 전세를 못 맞췄을 때 다음 플랜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? 맞아요. 항상 그 대비책이 있어야겠더라고요. 그게 없을 경우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맞아.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린죠. 네, 그래서 그럼 따님께서는 왜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.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눈을 뜬 거는 막 결혼했을 때였는데요. 2016년에 결혼을 하니까 저절로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부동산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고 관심은 있었지만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. 왜냐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. 그래서 신혼부부가 할 수 있는 처음의 단계는 이렇게 예적금 하면서 이렇게 종잣돈을 모으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한 3년, 4년 정도 됐을 때 2억이라는 게 시드가 생겼어요.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. 막 집에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잠이 들면 2억이란 돈이 제 기준에선 너무 큰 돈이니까 나는 이렇게 투자를 굳이 안 해도 부자 되겠는데 이렇게 맞벌이고 뭐 잘릴 걱정도 없을 것만 같고 그래서 투자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19년 말 정도에 자기 집이 1억이 올라서 이 집을 팔고 조금 소형 평수로 가고 제네시스를 뽑는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투자는 아니죠. 근데 너무 지금 저한테는 쇼킹했어요. 왜냐면 저희 집은 그 상급지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3천이 떨어졌었거든요. 그때는. 그래서 우리 집은 떨어지는데 왜 저분의 집은 오르지? 그런 의아함이 투자에 들어가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지역에 가장 좋은 동네에 대장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시드도 이제 2억 정도 있었고 2억 정도면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그 투자금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거의 3일을 내리 부동산을 발품을 팔면서 이제 가장 좋은 매물을 사야겠다 이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1억 5천 갭을 주고 매수를 했고 실제로 그 매수를 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1억이 막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, 그때는. 그래서 더 투자를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렇구나.
근데 저 궁금한 게 2억을 모으려면 매달 얼마씩 적금을 하신 거예요? 제가 거의 4년의 시간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5천 정도라는 돈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저랑 저희 남편이 결코 뭐 고소득의 이런 부부가 아니고 평범한 직장을 가진 직장을 다니는 부부인데 한 달에 한 250 정도의 이제 투자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보너스 같은 걸 모았더니 충분히 가능했던 것 매달 같아요. 250만 원씩 네. 4년을 모으셔서 네. 거의 2억을 만드셨구나. 네,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뭐 보너스 또 다른 그런 이런 것들은 것도 또 다 적금 모아놓고 넣고. 제가 혼자일 때 뭐 이렇게 돈을 모을 때보다 부부가 둘이 모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돈이 모으는 속도가 막 이렇게 막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예금 하나 끝나고 그걸 합쳐서 막 또 예금 넣고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할 생각을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뒷모는 재미가 너무. 네, 이 정도면 금방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. 근데 또 보통 신혼부부들은 그런 돈은 뭐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소비를 하는데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. 따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돈을 모으는 것에 또 집중하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또 의외로 또 여행을 안 다니고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. 막 이렇게 간장종지만 먹고 이러진 않고 오히려 또 이렇게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했는데도 이 목적이 이렇게 뭐 이 정도는 모은다. 그치. 그리고 이 정도는 떼어서 쓴다. 이게 좀 확실하게 확실하니까. 그 계획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. 그게 가능했구나. 네.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작년 그래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. 혹시 투자하신 거 뭐 후회하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는지 궁금하긴 해요. 사실 저는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주위의 그런 시선 때문에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주위라고 하면은 제 가족 남편이죠. 이렇게 남편은 이제 그냥 직장 잘 다니고 이렇게 투자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남편의 성향보다 제가 조금 더 공격적인 편이었어요. 그래서 부동산도 막 재밌으니까 뭐 1년에 한두 채씩은 사고 뭐 팔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장이 좋을 때는 남편이 막 어화둥둥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 잘했다고 막 치켜들어주고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처음 올랐던 가격보다 떨어진 매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나 이렇게 아직은 좀 수익권인 매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약간 이제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. 이제 임장 다니고 이럴 때도 남편이 어디 갈까? 이렇게 장이 좋을 때는 다 같이 다니고 이랬는데 장이 좋지 않으니까 어딜 가게?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남편의 그런 거를 설득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. 그렇지만 투자를 하면서 내가 직장 외에 뭔가를 해볼 수 있구나. 내가 뭔가 직장 외에도 살아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존감도 높아지고 더 좋았던 거라 후회되지는 않아요. 마지막으로 그럼 따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실 건지 좀 그런 계획이 좀 궁금해요. 일단 저의 목표는 1년에 한 채씩은 적어도 꼭 매수를 하자. 그래서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. 이게 목표기도 해요. 왜냐면 이게 매수를 해봐야 일단 이 시장과 부동산과 더 밀접해지거든요. 왜 우리 집 아파트가 떨어졌지? 인근 아파트 단지는 왜 오르지?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생기고 정부 정책들도 더 관심이 생기고요.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채씩 정도는 매수 매도를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목표고요. 한 가지 목표는 이제 제가 분양권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분양권을 조금 더 꾸준히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. 또 명확한 목표가 있으셔서 좋고. 그럼 혹시 지금 이제 투자는 그렇게 해 나가실 거고 더 바라는 장기적인 뭐 목표 있으세요? 꿈꾸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도 궁금해요. 이런 삶을 살고 싶다. 제가 이제 세비티님 채널에 나오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감사한 일이 이제 세비티님이 평범하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이렇게 생산자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. 사실은 명확하게 제가 뭐를 하고 싶다 이거보다는 저는 이제 시간적 자유를 얻는 게 정말 중요해서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. 가령 뭐 저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내 시간을 온전히 지키면서 아무래도 직장 다니다 보면 그 시간은
아무리 일이 바쁘지 않은 시간이 있더라도 그 매여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집 살림을 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온전히 제 시간으로 뭐 제가 좋아하는 글과 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나아가서는 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뭔가 내 경험담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. 또 이렇게 따님이 좋은 이야기 들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